안녕하세요. 22년도 전기기사 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전력공학입니다. 먼저 소리액터를 송전계통에 사용하면 리액터의 인덕턴스와 선로의 정전 용량이 어떤 상태가 되어서 지락전류를 감소하느냐. 여기서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 있죠. 접지. 소리액터 접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기 변압기에 있으면 선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선로의 대지 정전 용량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렇게 CS가 존재하죠. 그리고 중성점에다가 소리액터를 연결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소리액터 인덕턴스 값하고 대지 정전 용량하고 병렬 공진을 이용하죠. 만약에 여기서 지락사고가 생겼을 경우 소리액터 쪽으로 흘러가는 전류는 IL, 즉 유도 리액턴스 값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대지 정전 용량을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는 IC, 진상 전류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상 전류이고 여기는 진상 전류이기 때문에 두 개를 병렬 공진시키게 되면은 지락 전류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개 LC 병렬 공진을 이용하여 여기에 지락의 아크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죠. 정답이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2번 문제. 어느 발전소에서 4000kWh를 발전하는데 발열량이 5000kcal/kg의 석탄을 20톤을 사용했습니다. 이 화력발전소의 열효율은 몇 %가 되겠느냐. 화력발전소 열효율 리에타의 값은 MH분의 860W죠. 여기다가 값만 집어넣으면 되죠. M, 즉 석탄의 20톤이니까 20 곱하기 10의 3승 H, 연료의 발열량이 5000kcal/kg, 5000kcal/kg. 그 다음에 860 곱하기 전력량 4만 kWh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발전소의 열효율 MH분의 860 여기다 이렇게 100%까지. 그래서 이걸 계산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 값이 3번 34.4% 이렇게 이제 값이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에 대해서 34.4%인 3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다음 문제입니다. 23번 문제. 선간전력, 선간전압, 역률, 전력 손실 및 송전 거리를 동일하게 해야 했을 경우 단상 2선식에 대한 삼상 3선식의 총 전선량의 비가 얼마냐. 이 문제는 이제 풀이에 있는 것처럼 전선량이니까 저는 비교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외워서 푸는 것이 더 빠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외워야 돼요? 손실 B하고 그 다음에 중량의 비, 전선량의 비죠. 전선량의 비를 따질 때 손실비를 구할 때는 중량이 같아야 되고 중량비를 구할 때는 손실비가 같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단상 3선식은 단상 3선식 8분의 3, 4분의 3, 3분의 1 이게 단상 2선식이고 여기는 단상 3선식이고 삼상 3선식이고 삼상 4선식이죠. 그래서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1, 8분의 3, 4분의 3, 3분의 1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금방 풀어내죠. 그래서 삼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에 비하면 4분의 3임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이제 이렇게 풀지 않으려면은 우리 풀집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풀기 공부할 때에는 1, 8분의 3, 4분의 3, 3분의 1 이렇게 암기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꼭 알아두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34번, 24번 문제, 34번이 아니고 송전선로가 선간 단락, 이선 단락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S입니다. 송전선로에서 일반적으로 송전선로 고장나면은 대칭 좌표법을 이용한 좌표법을 이용한 고장 계산이 있었죠. 대칭 좌표법. 자, 대칭 좌표법에 의한 고장 계산. 일반적으로 일선 지락이 생기면 일선 지락 사고, 일선 지락 사고는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이 다 계산돼야 되죠. 그 다음에 선간 단락이 되면 선간 단락 사고는 정상분하고 역상분은 계산하고 영상분은 계산하지 않죠. 삼상 단락 사고가 생기면 정상 고장이니까 정상만 계산하고 역상하고 영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간 단락, 삼상 중에서 두 선이 단락되면은 정상과 역상만 계산하므로 역상전류만 흐른다, 정상과 역상전류가 흐른다. 정답이 2번이죠. 역상과 영상이 흐른다, 정상과 역상이 흐른다. 정답이 2번. 이렇게 흐르죠. 이때 여기에 나와 있는 선간 단락이 생기게 되면 정상 전류값하고 역상 전류는 크기가 같게 되는 것이고 그 방향은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 전류와 역상 전류는 같게 되고 크기가 반대가 되고 영상분은 지락 사고일 때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 정답은 정상과 역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문제. 중거리 송전선로 4단자 정수값이 주어져 있죠. A값 1.0, B값 J 190, 3 D값 1.0, D값 1.0. 이때 C일 때가 얼마냐? 4단자 정수 4개 사이 관계 AB 마이너스 BC의 값은 그 값이 1이죠. 그러므로 C값을 구하게 되면 B분의 AD 마이너스 1이 되죠. 두 개 위치 바꾸고 C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B의 값이 J 190, 그 다음에 D의 값이 1.0, A 값이 1.0, D 값도 1.0, 마이너스,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군요. 마이너스 1, 1.0, 1.0. 그러면 여기 분모 쪽에 1 곱하기 1은 1이고요. 1을 뺐으니까 0이 되죠. 그럼 분자 쪽이 0이 됐으니까 C값은 당연히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 위의 값이 0이 됐으므로 당연히 이 값은 0이 되겠어. 정답은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이해가셨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배전전압을 루트 2배로 했을 때 같은 손실율로 보냈을 경우 전력은 몇 배가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력 P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전압 강하 E는 전압에 반비례하죠. 왜냐하면 전압 강하 값은 V분의 P에 가로 열고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가 되죠. 물론 이 식이 나올 때에는 전압 강하 E의 값이 루트 3i 가로 열고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값이었는데 여기서 전류 I 값이 I가 루트 3V 코사인 세타분의 P이기 때문에 값을 대입하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 강하는 전압의 반비례함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압 강하율하고 그 다음에 전력 손실, 그 다음에 전선 단면적, 전선 굵기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도록 되어 있죠. 전압 강하율은 여기다가 전압을 나누는 거니까 전압이 두 개가 되어서 그렇죠. 손실과 단면적은 전력 손실을 계산해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전압 강하는 전압에 반비례한다.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전력 손실 등
이와 같은 나머지 것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전압이 루트 2배가 됐다. 같은 손실이 됐다. 보낼 수 있는 전력이 몇 배냐? 여기에 제곱배가 되니까 2배가 됨을 알 수가 있죠. 제곱배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7번 문제. 다음 중 제점호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차단 전류값은 얼마가 되느냐? 제점호. 제점호가 가장 일어나기 쉬운 차단 전류. 여기서 제점호가 뭔가요? 차단기가 차단을 했어요. 그러면 소호장치가 작동해서 아크가 소멸돼야 되는데 어디선가 전류를 계속 공급하고 있으니까 아크가 소멸되지 않고 계속 아크가 지속되는 현상이에요. 차단기가 차단을 했을 경우 아크가 소호되지 않고 아크가 지속되는 현상, 이게 제점호인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선가 진상 전류를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C회로일 때 정답이 3번. 그래서 어디에선가 진상 전류를 계속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돼요. 그리고 제점호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이상전압이 생기는 것들은 전부가 다 C회로일 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이 3번. 다음 29번. 현수회자에 대한 설명 아닌 것 물어봤습니다. 현수회자. 자, 현수회자는 여자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클레비스형하고 소켄형이 있다. 현수회자는 클레비스형과 소켄형으로 나눠져 있죠. 예자를 표시하는 기호는 P이고 구조가 2에서 4층으로 갓 모양의 자기편을 시멘트로 접착하고 그 자리에 주철체 베이스로 지지했다. 여기는 피내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피내자죠. 예자의 연결 개수를 가감함으로써 임의의 송전전압을 얻을 수 있다. 전압을 높으면 연결을 늘려야 되죠. 2개 내지 4개는 22.9kV, 66kV는 한 5개 정도, 그 다음에 154kV는 9개에서 한 11개 정도, 345kV는 약 한 18개에서 23개 정도, 약 20개 정도, 765kV는 대략 한 40개 정도씩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연결 수량 늘리죠.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큰 하중을 견디게 할 때에는 2계련 또는 3계련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다 현수 예자를 설명한 것이고 나번이 지금 피내자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나번이 정답이 되죠. 다음 나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번이라네요. 2번이 정답. 다음 29번 문제. 교류발전기의 전압조정장치로서 송여자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로 틀린 것이었습니다. 송여자 방식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송전 전압, 전력계통의 전압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소궁여자 방식이죠. 이것은 소궁여자 방식은 간단하게 보게 되면 부하가 갑자기 변동했을 때 발전기의 여자를 신속하게 확립한다는 얘기예요. 발전기의 여자를 신속하게 확립하니까 동기화를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소궁 여자 방식 말뜻 그대로. 그러면 여기서 채택이 틀린 것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전력계통에 고장이 생겼다. 발전기의 동기화력을 증가시킨다. 동기화력을 증가했다는 말은 소궁 여자를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뜻이니까 동기화력 증가시켜야 되겠고요. 안정도 높이는 거 맞죠? 그래서 전력계통의 안정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동기화력을 증가시키고 안정도를 높인다는 말은 여자기의 전압 상승을 크게 해서 동기화력을 높이고 안정도를 높여주는 장치예요. 그럼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 전압 조정의 탭은 여기 수동이라는 말이 틀렸죠. 자동이겠지. 자동 변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송전계통에서 갑자기 이제 안정도가 떨어지게 되면 부하가 급감한다거나 급증한다거나 또는 등등등 여러 가지 생겼을 때에 바로 전압 조정을 통해서 전압 조정하려면 동기화력 증가시켜야 되고요. 소궁 여자 방식을 써야 된다고요. 정답이 그래서 4번, 여기 정답은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에서 수동 변화를 원활하게 함이 이해합니다. 이렇게 썼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이 문제는 잘 모르겠으면은 정답이 4번임을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난이도는 내용 자체는 쉬운 건 아니지만은 문제는 아주 쉽네요. 그죠? 정답이 4번. 수동, 자동. 30번 문제. 차단기의 전격 차단 시간에 대해서 옳은 것 됐어요. 여기 차단기 전격 차단 시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말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지금. 말이 비슷비슷하는데 차단기에 고정 접점이 있고 가동 접점이 있어요. 가동 접점 있죠? 가동 단자가 있습니다. 가동시키는 거. 이제 가동이 두 개 접점이 딱 붙어 있거든, 지금. 이때 떨어지는 것이 이제 계극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동 접점이 떨어지려면 여기 가동 접점을 뭔가 작용시키는 놈이 하나 있어야 되죠. 그게 트립 코일이에요, 트립 코일. 그래서 이 가동 접점이 트립 코일에 의해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가동 코일이 트립 코일에 의해 트립 코일이 작동하여 가동 코일이 트립 코일이 작동하여 동작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이려고 하는 순간부터가 바로 계극 시간이에요. 작동하여 동작,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계극 시간이고요. 계극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소호 시간은 뭐냐면 아크 소멸이죠. 즉 가동 접점이 떨어지면서 아크가 생기고 그 아크를 냉각시켜 소멸시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죠. 완전히 아크를 소멸시키는 것이 소호 시간이에요. 그래서 계극 시간과 소호 시간의 합계를 우리는 차단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단 시간은 그래서 요 통틀어서 시간이 3에서 8Hz예요. 3에서 8Hz 사이죠. 그럼 우리 문제에서 여기서 전격 차단 시간은 가동 접점이 트립 코일이 동작에 움직이는 거예요. 트립 코일이 동작할 때부터가 바로 차단 시간이에요. 읽어볼까요? 고장이 발생해서부터가 아니고 트립 코일이 여자에서 소호까지, 가동 접촉자가 계극에서 소호까지, 가동 접촉자 동작 시간부터 소호까지, 이 두 개 말은 같은 뜻이죠. 가동 접촉자가 열릴 때부터 소호까지, 가동 접촉자가 동작 시간부터 소호까지 같은 뜻이야. 어디서부터라 그랬어? 트립 코일이 동작할 때부터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트립 코일이 작동하여. 이 트립 코일 동작에서 접점이 열릴 때까지가 계극 시간. 그 다음에 아크가 제압되는 시간이 소호 시간. 이해가셨나요? 트립 코일이 동작하여 접점이 열리려고 하죠. 트립 코일이 여자할 때부터 소호까지 걸리는 시간. 그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까딱 잘못하면 여기 두 가지 같이 쓰게 되는데 이 말은 가동 접촉자의 계극, 가동 접촉자의 동작, 이게 같은 뜻 아니에요? 가동 접촉자가 딱 열리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것은 답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가동 코일이 동작하게끔 트립 코일이 여자가 되는데 이 트립 코일이 여자하는 순간부터 계극 시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돼요.